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열기관 중 가솔린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차들이 이제 대부분 가솔린 연료를 쓰는데 그림에 뭐 여러 개가 있네요. 이렇게 전기 컨트롤, 일렉트로닉 컨트롤 모듈도 있고 여기 이제 내연 기관 이제 주로 이제 오늘 할 게 엔진에 대한 얘기인데 퓨얼 인젝션도 있고 배터리, 뭐 트랜스미션 중요한 것들 이게 이제 자동차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 중에 이제 엔진 부분에 가솔린 엔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진 가솔린 기관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행정 기관 그래서 그 사행정 기관 또 이제 오토 순환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은 이제 동영상 위키피디아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행정 기관에 대한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사행정은 먼저 우리가 이제 흡입 행정, 보통 이제 행정하면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흡입 행정, 그래서 인테이크 스트로크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이제 흡입 행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그 엔진이 왼쪽이 지금 흡입 밸브네. 왼쪽이 흡입 밸브, 오른쪽이 이제 배기 밸브. 그 다음에 뭐 실린더가 있고, 이게 피스톤이 있고, 그러니까 크랭크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점화 플러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흡입 행정 단계에서는 우리가 즉 연료가 외부에서 연료하고 공기가 이제 혼합된 놈이 흡입 밸브를 열면 이제 이렇게 실린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피스톤은 이제 탑에 이렇게 있었을 테고 꼭대기에 이렇게 있는데 연료하고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연료 플러스 공기를 이제 흡입하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이렇게 팽창을 해서 연료를 흡입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압축 과정을 거칠 때는 이제 들어온 놈을 이제 흡입 밸브를 닫고 이렇게 피스톤은 이제 압축 과정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 크랭크 축이 이제 반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이 흡입을 하고 이제 압축을 한 다음에 압축하는 끄트머리 끝 부분에 이제 딱 도달을 하게 되면 피스톤이 탑에서 시작해서 피스톤이 이제 흡입을 해서 다시 압축 과정에서 탑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요 이제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이게 그 연소 과정이 일어납니다. 연소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폭발 행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폭발을 하면 다시 이제 실린더가 피스톤이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고 폭발하면서 내려가게 되고 내려간 피스톤이 이제 배기 밸브를 열면서 열을 방출을 하고 이렇게 쭉 이제 다시 압축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배기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행정 과정은 흡입 행정, 압축 행정, 폭발 행정, 배기 행정 이렇게 나누게 되고 흡입 과정은 이제 연료하고 공기를 포함한 놈이 흡입 밸브를 열면서 실린더가 팽창하는 과정은 정압 팽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압 팽창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할 때는 흡입 밸브를 딱 닫아 놓기 때문에 양쪽 밸브를 닫아 놔서 압축은 이제 단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압축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이 지금 피스톤이 최대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점화 플러그를 통한 폭발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점화 과정을 통해서 폭발을 통해서 이제 열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스톤이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서 폭발을 해서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실린더의 이제 부피가 이제 커지는 과정. 이 경우도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양쪽에 밸브가 다 닫혀 있으니까 이때 이제 팽창하는 과정은 단열 팽창, 단열 압축과 단열 팽창 과정을 거치고 끝에 이제 배기 밸브를 딱 열게 되면 이제 열이 이제 방출을 하게 되고 끝에서 이제 딱 피스톤이 바텀에 있을 때 열이 이제 방출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스톤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그 압축 과정을 거칩니다. 이 압축 과정은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압력이 일정한 정압 압축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행정기관을 이제 PV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면 요 가솔린 기관의 기본 가설은 뭐냐면 이 공기는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로 이제 나타내주고 이상기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과정은 준정적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마찰이나 공기의 교란이 없고 그다음에 기관의 벽을 통한 열 흐름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과정이 다 가역적인 과정이다. 리버서블하다. 가역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가역 과정을 이게 상태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금 그 가솔린 기관은 흡입, 압축, 그다음에 폭발, 그다음에 배기 이런 행정을 겪는다고 했는데 먼저 이제 흡입 행정은 처음에 이제 연료가 이렇게 들어올 때 정압 팽창을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실린더가 이렇게 이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피가 처음에 피스톤이 탑에 있을 때 이 부피를 V2라고 하고 바텀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 이 부피를 이제 V1이라고 하면 V2에서 이제 V1으로 정압 팽창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정압 팽창 과정에서 이제 압력이 일정하니까 요 원에서의 상태 방정식이 PV1, 요 PV1은 nRT1, 이제 여기 이제 딱 그 V1이 됐을 때, 피스톤이 V1에 위치했을 때의 상태 방정식이 P0, V1은 nRT1, 이러한 상태 방정식을 만족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에서 단열 압축 과정, 압축 행정은 이제 쭉 이제 피스톤이 밀고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때 이제 단열 압축 과정을 이렇게 쭉 겪게 될 텐데, 단열 과정에서는 PV 감마는 일정하거나 아니면 TV 감마 마이너스 1승은이 또 일정하거나 단열 과정은 TV 감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가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지면 TV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한 게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처음에 요 1이라는 상태하고 2라는 상태는 이제 단열 과정을 겪기 때문에 T1 V1 감마 마이너스 1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 요 관계식이 이제 성립하겠죠. 이게 이제 단열 압축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이 끝까지 밀고 와서 피스톤이 탑에 위치했을 때 피스톤이 탑에 위치했다는 얘기 부피가 가장 작아졌을 때죠. 점화 플러그 근처로 딱 왔을 때는 점화 플러그에서 이제 스파크가 일면서 연소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연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피가 지금 꼭대기에 있을 때니까 부피가 꼭대기에 있어서 부피는 변하지 않고 연소 과정이 일어나면서 열이 이렇게 유입되는 과정입니다. 탑에서 점화 플러그가 점화되는 과정이. 그래서 그때는 열량 QH가 이제 흡입이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흡입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팽창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폭발 이후에 열을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흡입하고 난 다음에 요 놈이 다시 점화 플러그에서 열을 흡입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압력도 좀 달라졌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팽창 과정을 쭉 겪게 됩니다. 양쪽에 밸브가 닫혔으니까 어게인 다시 단열 팽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4 과정은 요 3, 4 과정은 단열 팽창을 하게 되는 단열 팽창을 하는 동안에는 여기 T3 3일 때 T3 V2 감마 마이너스 1승은 템퍼러처가 이제 T4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열 과정은 다 온도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는 과정이 이제 단열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얘가 이제 피스톤이 마틈에 왔을 때, 바닥에 이제 제일 아랫단에 왔을 때, 이제 배기 밸브를 열게 되면 이제 열이 방출을 하는, 그게 이제 여기 바텀에 왔을 때 배기 밸브를 열어서 피스톤이 바텀에 왔을 때 열을 방출하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피스톤이 쭉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압력이 일정한 정압 수축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솔린 기관의 엔진의 작동 원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열을 흡입하고 열을 방출하는 과정, 열을 흡입하는 과정과 열을 방출하는 과정, 이제 여기에서 탑에 왔을 때 열을 흡입하고, 탑에서 얘가 이제 열을 흡입하고 피스톤이 마틈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열을 방출하는 이 과정만 들여다보면, DQ는 뭐 NCV dt 플러스 PDV, 뭐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열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요놈은 이제 N몰의 이상기체가 이게 정적 몰 비열 NCVDT, DQ는 NCVDT 플러스 압력의 PDV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놈은 정압 과정, 정적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의 변화가 없으니까, 볼륨의 변화가 없이 열이 흡입이 되니까 QH 흡입된 열은 NCVDT를 템퍼러처가 T2에서 T3로 변하는 동안에 열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N몰, 얘는 이제 정적 몰 비열이니까 정적 몰 비열 곱하기 몰수를 해주면 그게 이제 열 용량, 정적 열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NCV, 그 소문자 CV는 대문자로 이제 NCV는 이게 정적, 이게 단위 몰당 열 용량이 정적 몰 비열이니까 NCV는 그냥 열 용량, 대문자 CV에서 열 용량에 해당되는 거고, 요놈 적분해지면 요 열 용량 CV는 일정하니까 CV 곱하기 T3 빼기 뭐 T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요만큼의 열을 흡입하게 됩니다. 열을 방출하는 과정은 이제 템퍼러처가 T4라는 템퍼러처에서 이제 T1이라는 템퍼러처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열을 방출하게 되니까 이 T4가 더 높은 온도, 그다음에 T1이 더 낮은 온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을 방출하는 열을 플러스로 잡아주면 이놈이 이제 마이너스, 방출의 의미는 이제 초기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변하고, 열을 방출한다는 개념에서 음의 부호를 붙인 거고, 요놈 계산해주면 CV에 T4 빼기 T1, 이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T4가 이제 플러스 T1을 마이너스 이렇게 뒀습니다. 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열을 흡수하고 이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열 효율은 1 빼기 Q high 분의 Q l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 효율이죠.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일반적으로 1 빼기 Q high 분의 Q low인데, Q high를 지금 가솔린 기관의 템퍼러처로 나타내주면 요놈이 이제 CV T3-T2, 그다음 Q low는 CV T4-T1이니까 템퍼러처로 나타내주면 연령량은 서로 이제 캔슬이 되겠고, 1 빼기 T3, T3 빼기 T2분의 T4 빼기 T1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이 됩니다. 우리가 요 두 개의 단열 과정,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겪게 된다고 했는데, 요 과정이 요 밸브를 닫은 과정이 다 단열 과정인데, 두 개의 단열 과정이 이제 T1 V1 감마 마이너스 1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T3 V2 감마 마이너스 1은 T4 V1 감마 마이너스, 이게 두 개가 이제 단열 과정이잖아요. 이 단열 과정에서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으로 나눠주면 V1 감마 마이너스 1도 공통인수고 V2 감마 마이너스 1도 공통인수가 되니까 T4분의 T1은 T3분의 T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양변에다가 1 마이너스 1을 더해줄게요. 마이너스 1을 더해준다는 얘기랑 이거랑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양쪽에 1 빼기 T4 마이너스 T1은 1 빼기 T3 분의 T2 이렇게 되는 거 성립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주면, 요거 이제 정리해주면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T4, T3분의 T2, T3 빼기 T2분의 T4 빼기 T1은 T3분의
T4 이렇게 되는 거 요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T3분의 T4는 요 T4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T3분의 T4는 T2분의 T1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T3, T3 빼기 T2분의 T4 빼기 T1은 T3분의 T4하고도 같고 T2분의 T1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은 제가 요 템퍼러처 관계식을 쓸 수도 있고 요 놈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1 빼기에는 T3분의 T4 이게 항상 분모에 있는 게 온도가 더 높은 거죠. T3가 T4보다 온도가 높고 또는 뭐 1 빼기 T2분의 T1 이렇게도 쓸 수 있죠. 1 빼기 T2분의 T1 그래서 T 하이 분의 T 로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도 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과 같은 표현식을 씁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1 빼기 템퍼러처 하이 템퍼러처 분의 로우 템퍼러처 그걸 이제 요 단열 과정에서의 관계식을 쓸 수도 있고 T3분의 T4를 쓸 수도 있고 T2분의 T1을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단열 과정에서 지금 한번 열기관의 열 효율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이제 요 단열 과정이 요 단열 과정은 요 단열 압축하는 과정에서는 T1 V1 감마 마이너스 1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승 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요놈 좀 정리를 해보면 T2분의 T1은 V1분의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제가 요거를 갖다가 R의 감마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1승분의 1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때 이제 R이라고 하는 거는 V2분의 V1 V2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R은 1보다 큰 놈입니다. 그래서 V2분의 V1은 이제 압축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R로 나타내주면 열 효율은 1 빼기 T2분의 T1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이제 부피 압축비로 나타내주면 1 빼기 R의 감마 마이너스 1승분의 1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1보다 큰 놈이다 작은 놈분의 큰 놈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비로도 우리가 그 열기관의 열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가솔린 기관 이게 사행정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이 대략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솔린 기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봐서 디젤 기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